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낚시터죠.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222번지에 위치한 고일낚시공원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10월 5일 날 개장식을 열고요. 개장식을 며칠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대는 2인용과 4인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인용이 6개, 4인용이 5개, 그리고 일부 장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구성은 가족, 연인 단위의 출조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낚시터라고 들었습니다. 취수장 및 화장실을 별도로 또 깨끗하게 다 지어 놓고요. 직접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식사도 할 수 있게끔 취사장도 별도로 이렇게 해놔서 가족 단위 또는 연인 단위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실 수 있게끔 별도로 마련해 놓고, 또 때로는 2인용에서 조용히 낚시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낚시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바퀴 둘러보는데 탕이 작아서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한 바퀴를 쭉 둘러봤고요. 수심대를 찍어 보니까 수심대는 2m 50에서 2m 70 뭐 요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붕어가 투입이 되어 있고 10월 5일 날 개장식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1톤을 들어갈 모양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인위적인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고요할 것으로, 밤낚시도 고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전 낚시는 못했지만 오후잠 낚시와 저녁 때 또 잠깐 낚시를 해서 입질 패턴은 어떤지, 조항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밑고기를 아마 한 달 전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밑고기를 조금 넣어 놓고 나머지 개장식 때 또 넣을 모양인데, 입질은 겨울 되기 전까지는 순진한 애들을 계속 넣어놨기 때문에 뭐 고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오후잠 낚시와 밤 낚시를 조금씩 해볼 예정이고요. 중간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땐 낚시를 중단했다가 또 낚시를 괜찮을 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와서 촬영을 나오게 됐고요. 뭐 이것도 인기가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당연히 새로 지었으니까 깔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담하고 뭐 낚시하기에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날 또 주말에 연인 가족들 모시고 출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얼른 세팅 준비하고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병원을 다니고 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에 정밀 검사를 했더니 면역성이 좀 떨어져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뜰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림이 될 겁니다. 별도로 뭐 마약붕어, 이준열 뭐 이렇게 안 치셔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준비하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찌는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2m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찌는 65cm로 진행을 했고요. 양쪽 다 65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3.2칸으로 쌍포를 폈습니다. 상황을 보고 쌍포가 힘들다, 입질이 까다롭거나 또 입질 빈도가 너무 많거나 이럴 때는 외포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 주간에는 잠깐 낚시를 하더라도 쌍포를 할 예정이고요. 원줄은 1.25로 했습니다. 원줄은 1.25로 했고, 채비는 한쪽은 오른쪽은 0.6으로 달고 왼쪽은 0.7 편대로 했습니다. 둘 다 오늘은 편대로 진행을 합니다. 홀더에 봉돌을 껴서 그 다음에 무게 조절 추로 조정을 하고, 와이어는
150짜리로. 왜 150짜리를 했냐? 수심이 낮습니다. 3m 미만이라서 일부러 150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채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홀도가 1.5g 정도 나갑니다. 1.5g 정도 나가서 나머지는 뽕돌로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무게 조절 추로만도 가능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게 원테이크 뽕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뽕돌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뽕돌이 필요 없던지 아니면 1호하고 1.5호만 있으면 유료터에서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편대도 특허가 나 있는 이중 돌림 편대죠. 원테이크. 그래서 오른쪽에는 은색으로 돼 있고 왼쪽으로는 금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뭘 먹었는지 체크하기가 편하고, 이 부품들이 각자가 다 돌기 때문에 올라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채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채비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고일낚시공원에서 사용할 미끼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때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이름이 확정돼서 아마 나갈 텐데, 제가 촬영하는 이 동안에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레시피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아마 그게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쿠아텍 엑스스몰이나 아쿠아텍 나노를 2컵을 넣는다고. 정량입니다. 이게 정량이냐 고봉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량. 댓글에다가 떡밥을 다는 것도 좀 보여달라고, 달기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떡밥을 다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미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주는 게 결국은 포테이토 소립하고 오레오 글루텐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1컵, 오징어 내장은 2컵이죠. 이렇게 해서 2컵. 그 다음에 번데기 가루는 1컵입니다. 1컵. 제가 지금 50cc로 하고 있는데 25cc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컵으로, 그래서 컵으로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립이 2컵입니다. 1컵, 2컵. 그리고 오레오가 일단 1컵이죠. 오레오가 1컵. 자,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바로 섞으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골고루 굴고 입자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쏠리면 안 되거든요. 물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반. 이 상태로 글루텐 치대듯이 치대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미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알갱이를 살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글루텐 치대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치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오레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에. 이 상태에서도 떡밥이 달립니다. 미분으로 하는 특징이라서 보시면 달립니다. 근데 그럼 오레오를 왜 또 첨가를 하냐?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끼용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보시면 아주 곱게 해서 풀리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얇게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오레오를 더 첨가를 한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레오를 더 첨가로 넣기 전에 사이즈를 하나를 개보고, 요거를 오레오를 넣은 상태에서 또 비교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31, 소립으로 사용하는 건 3231을 하나를 개겠습니다. 이게 3컵이죠. 1컵, 2컵, 3컵.
그리고 향버거가 2컵. 확산성을 좀 덜하기 위해서 향버거를 넣는 겁니다. 지금은 확산성이 더 필요할 때는 찐버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비 1컵. 그리고 있을 경우에는 오징어 내장가루 여기도 마찬가지로 25cc도 이번엔 작은 컵으로 1컵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얘도 마찬가지로 콩알 낚시가 가능합니다. 3231도 하나 둘 셋 그리고 2, 3분 정도 숙성시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주는 단품으로 할 건데, 먹이용을 처음에 집어용은 얘를 몇 번 던지겠지만 요렇게 2개가 나갈 수도 있고 요렇게 2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개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속의 상황, 저도 오늘 여기 낚시터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물을 먼저 넣지 않고요. 아직까지 낮에 덥기 때문에 둘, 셋 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X 물을 덜 먹기 때문에 반컵을 더 넣는다 그랬죠? 그리고 물은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오레오 글루텐을 2꼬집을 넣을 예정입니다. 숙성되는 동안 기다리고요. 자, 요거 마무리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끌개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레오를 꼬집의 기준이 다 다르니 제가 25cc로, 마지막에 도포하는 오레오는 여러분들이 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별로. 근데 한 번에만 안 뿌리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갖고 자신이 없어 하면 50cc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50cc로도 넣어서 사용해 봤을 때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할 때는 한 방향으로만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얘는 됐고 좀 이따 비교 테스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쿠아텍 X, 제가 제일 즐겨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죠. 요거를 2컵, 2컵이 아니라 2꼬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덜 풀리게 하고 싶다면 3꼬집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뭉치지 않습니다. 오레오 글루텐으로 한다고 해서. 이건 마법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최대한으로 비슷한 크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자, 치워서 화면에 잡히는 걸로.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오레오를 처음에만 넣고 후 첨가를 안 한 상태고, 요게 아쿠아텍 X로 오레오로 잡아 놓은 거고, 요게 후 첨가가 된 상태입니다. 3개를 같이 떨어뜨리겠습니다. 얘가 첨가를 안 한 거고, 이거 먼저 풀리기 시작하죠. 예, 입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풀리죠. 이건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고, 이게 제일 지금 오랫동안, 이 후첨가를 제가 25cc를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풀리는 속도가 다르죠. 이걸 물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내가 더 첨가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게 빠르겠죠. 이게 여기 같은 경우 2m 50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집어제도 가능한 겁니다. 얘가 먼저 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얘와 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먼저 풀립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서 결국은 흡입을 하는,
먹이용으로 취할 것을 어떤 걸로 메인으로 가져갈 건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집어제로 쓰고 싶다. 그럼 보리가 안 들어간 집어제로 쓰고 싶다 할 때는 후첨가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달아주고 얘 거꾸로 아쿠아텍 X에 거꾸로 오레오를 더 잡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보리가 섞인 거 제가 지금 또 잡아 놓은 상태고요. 제일 먼저 풀리죠. 먼저 풀리는 순서대로라면 얘가 제일 먼저 풀렸고 후첨가를 하지 않은 오레오를 넣은 새로운 미분이 먼저 풀렸고 그 다음에 후첨가를 한 게 제일 나중에 풀리죠. 근데 풀리는 게 범위도 다르죠. 쫙쫙 퍼지는데 지금 오레오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그냥 내려 주저앉죠. 형태가 다른 겁니다. 아예. 요거를 머릿속에 물속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메인의 먹이로 사용할 건 이거야. 근데 보리를 넣으니까 튀는 맛이 좀 나. 그랬을 때는 양쪽 다 입바늘이 아니라 얘는 먹이용으로 쓰고 얘를 지금 제가 두 꼬지만 넣었잖아요. 이걸 풀어지게 하면서 모으는 역할도 하면서 얘로 마무리는 얘로 한다고 생각하고 바늘 한 바늘 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좀 고기가 양이 없어, 입질도 뭐 별로 없어, 이럴 때는 얘가 거꾸로 빠지고 보리가 들어간 얘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 얘가 먼저 풀리고 얘가 나중에 풀리기 때문에 얘가 집어의 역할을 하고 얘가 먹이용으로 하는 겁니다. 둘 다 풀리기 전에 왔을 때는 지가 먹고 싶은 걸 물론 먹겠죠. 근데 풀리는 속도가 20분, 30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압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평상시에 던졌을 땐 이렇게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게 퍼지는 거는 이런 게 더 먼저 퍼지고 오레오로 후첨가한 게 훨씬 덜, 이건 이 상태로 뭉탱이가 높이만 되어 있죠. 흘러만 내려서 요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물속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붕어가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황을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 이렇게 두 개가 될지 이렇게 두 개가 될지 이렇게 두 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떡밥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이름이 확정이 되어서 시청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채택이 돼서 그 이름으로 아마 명칭이 나갈 건데 오늘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비도 끝났고 떡밥도 준비가 됐고 낚시만 하면 됩니다. 이 감기가 꽤 오래 가서 참 힘드네요. 혹시 이 원테이크 뜰채는 입고가 됐다죠?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미 아마 공구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입고가 됐다고 해서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뜰채뿐만 아니라 모든 원테이크 관련 모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3232를 좀 던져서 탐색전에 들어갈 겁니다.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지금 이 용적률 대비 붕어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231로 던지는데 크게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다시피 저는 크게는 던지는 스타일이, 작게 자주 던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해서 미끼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요만하게 던집니다. 양반을 다. 예. 수심이 2.5m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멀리 나가죠. 찌가 밤에는 서치를 사용할 거고요. 아마 대수는 외대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대로
바꿀 예정입니다. 주간에는 쌍포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순진한 붕어들이 들어갔다는 거다. 그럼 순진한 붕어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각 방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나서 낚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애들이 순진할 수밖에 없죠. 그 상태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올겨울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붕어도인 선배님이시죠? 뭐 낚시사랑 고문으로 계신가요, 지금? 붕어도인 선배님이 몇 주 전에 여기서 뭐 촬영을 하셨는데 낚싯대도 부러지고 뭐 원줄도 1.5호가 터져서 뭐 나중에 3호로 바꿨대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일단은 1.25로 하던 그대로 전 세게 해봐야 1.25 이상은 잘 안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원줄이 터지고 난리가 난다면 바꿔야겠죠, 물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로드는 말씀드렸듯이 3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테스트하는 낚싯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이 빨리 어두워져서 이거 낮에 뭐 한두 마리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뭐 계속해서 떡밥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물스물 잠겼죠. 왼쪽에서 먼저 왔고요. 지가 밤마다 올려가면서 12시 정오비입니다. 스물 내려왔죠. 네. 자, 고일 낚시터 첫 붕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형적인 향붕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는 순진해서 집어는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왜냐면 낚시를 이제 뭐 가오픈 상태로 몇 분들만 했지 그렇게 뭐 평상시에 낚시터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후의 영향은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출주하신 날이 입질이 까다로운 저기압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입질이 아무리 순진한 붕어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거 그 다는 거, 새로운 떡밥 다는 거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조금 지금은 크게 달죠. 초반이라서 지금 3231은 몇 번만 던져 놓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저녁 때 또 사용하려고 대기 상태에 있고, 지금은 어분 단품, X 단품하고 새로운 배합법으로 만든 그 두 개를 지금 넣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고 있고요. 반대쪽도 보여드릴까요? 네, 다는 거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각도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은색 침에 넣고 있거든요. 은색 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듯이 바늘에 걸듯이 걸어서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아쿠아텍 X에 오레오 두 꼬집 넣은 거 이렇게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2구대 던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구대 있으신 분들은 2구대 던져도 크게 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질이 까다로운 요즘 시기에 이제 순진한 붕어에서 손맛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12월 달까지 뭐 출조하시면 좀 당차고 힘 좋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 때문에 잠깐 눈을 보호하느라고 고글을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 집 좋다. 이야, 집 표현 최고네요. 야, 자연지의 입질이 나오네요. 자연지 입질이. 우와. 와, 이쪽으로 넘어가. 우.
이야, 마치 자연지 입질이 나옵니다. 이거는. 야, 이건 좀 스킬이 낚싯대가 왜 부러졌다는지 이해가 됐네요. 쳐대는 게, 이럴 땐 강대강으로, 제가 지금 양쪽 다 89g대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줄은 1.25고요. 이럴 때 같이 강대강으로 하면, 지금 안전벨트까지 걸리니까 더 힘을 쓰는데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집 표현이 아주 좋았죠? 우시구,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예, 힘도 세고 사이즈도 좋고. 오, 뜰채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 뜰채로 넘어가는데 지금 사이즈가 아주 좋은 놈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아이고, 뜰채에 넘어가죠. 꼬리가 아예 들어가지가 않죠. 예. 전에 했던 선배님들, 일행분들이 낚싯대도 부러지고 원줄도 터지고 계속 고생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가 아주 잘 탔죠. 마치 자연지에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은색 새로운 떡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어분 단품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미분으로만 돼 있어서 좀 감이 좀 촉감이 다를 겁니다. 그루텐 묶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밤에는 아마 이거의 반 정도 사이즈 되게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은색에는 이렇게 걸듯이, 예, 이렇게 해서 낚시를. 지금 저는 일부러 이쪽에 맨 가상자리에 했고요. 중류권이라 그러나요? 약간 걸레가 수심이 더 나올 겁니다. 한 20cm 정도. 그쪽에는 제 후배죠. 황해근 겨울도야지죠. 유튜버 겨울도야지가 옆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수심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공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 소리가 좀 시끄러울 때는 촬영을 중단했다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오른쪽인데 욕심을 좀 부렸는데 히트! 이번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나왔고요. 이렇게 뜰채가 빠졌거나 빠지려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뜰채가 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자, 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쿠아텍 X 먹었습니다. 금색 바늘 먹었네요. 이렇게 금색 바늘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히트. 이게 쌍권총입니다. 자, 2마리가 다 나왔죠. 자,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중에 건 거를 빠질 때 빠지더라도 놓고 먼저 한 거를 수습을 하고, 근데 힘이 세가지고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수습을 먼저 하고, 그래서 빠지면 무미늘이라서 빠지면 어쩔 수 없고요. 얘를 수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를 또 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빠졌으면 어쩔 수 없고요. 볼까요? 살아있는지? 살아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권총을 했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예, 이것도 앞까지 끌어당겼죠. 예, 얘는 전형적인 향붕어 스타일의 뚱뚱한 스타일의
둘 다 새로운 레시피 먹었는데요. 양쪽이 다 찌표현이 나왔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당황하실 필요 없이 뭐 옆에한테 막 낚시하고 있는데 도와줘 이럴 필요 없고, 얘는 전형적인 똥똥한 스타일의 향붕어인데요. 이렇게 두 마리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보일래요?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위 카메라가 잡아줄 건데 둘 다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가 입질이 왔을 때는 요 순서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마무리 하시고, 먼저 챔질한 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내려놓은 상태에서 뭐 했는데 요즘 무민을 쓰시잖아요. 무민을 썼는데 빠져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요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초장기에 미리 말씀드렸죠. 굉장히 순진한 붕어들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집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떡밥이 지금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입질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3231도 한 두세 번 정도 던지고 말았고,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새로운 미분을 이용한 거 하고 아쿠아텍 X, 제 주력 어분이죠.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준 거 이렇게 짝바늘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조금 크게, 알갱이가 조금 크죠. 저를 기준으로는 큰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또 작을 수도 있는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크게 해서 달고 있는데, 밤에는 이거에 반만하게 들어갈 거고, 그럴 때는 약간 물성을 또 더 줍니다. 이 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반만 덜어 놨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물성을 더 조그맣게 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물을 촉촉하게 조금 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할 예정이라는 거, 앞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들을 구독자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상황별로 대처하는 모습을 좀 자주자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찌됐든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고기 잡는 게 또 그 액션 장면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러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앞으로는 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본사에서 또 이거 촬영하는 장면 관람할 겸 또 뭐 아마 신상품 샘플 갖고 왔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좀 진득한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챔질 타임이 빠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상태로 반마디가 됐든 한마디가 됐든 올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버텨줍니다. 그래서 챔질 타이밍이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동안 오른쪽 대가 또 입질을 했는데 놓쳤는데요. 힘은 무진장 쓰네요. 사이즈 대비 애들이 밑고기로 쇠고기가 들어가고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힘은 무진장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리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픈하는 10월 5일 이후서부터 한동안은 마리수는 걱정 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아쿠아텍 X는 금색에 달고 있고, 은색에는 새로운 미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분으로 한 게 이제 타율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뭐 아쿠아텍 X도 안 먹는 건 아니고, X도 아까에도 말씀드렸죠. X를 먹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수심이 2.5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제가 먹이용만 넣을 때는 사선을 잘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선은 수심이 깊을 때, 또 보리가 들어간 비중이 무거운 게 들어갔을 때, 요럴 때만 이제 넣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입질 들어와 있죠? 히트. 자, 또 들어왔습니다. 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신규로 한 낚시터는 한 서너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입질하고 낚시하기가 좀 편할 거라서 그러니까 입질 까다로운 가을이나 초겨울까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오네요. 네. 으차. 애들이 정직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아직 잡혀야죠. 네, 잘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서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또 나왔습니다. 얼렁얼렁 빼고 또 하겠습니다. 두 대가 버거울 정도로 나오기는 빨리빨리 나옵니다. 네, 바늘이 빠졌네요. 두 대가 버거울 정도로 반응은 빨리빨리 옵니다. 집어도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비쳤다 말았다 반복하고 있고요. 좀 먹구름이 낮게 깔리는데 저기압이 깔릴 것 같은데, 다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비를 또 맞아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비가 오더라도 조금만 오기를 바라고 비 오기 전에 촬영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바람이. 계속해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왼쪽 대는 아예 던지지도 못했는데 또 오른쪽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우, 빗방울 떨어지네요. 아, 이게 잠시 내리는 걸까요? 계속 내릴까요? 이번에는 오른쪽 대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07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06보다는 07의 반응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카메라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네요. 히트. 지금은 오른쪽 대만 했고요. 지금 물결이 너무 심해서 집보기가 어려워서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또 왼쪽 대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일단 좀 날씨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이것도 사이즈 좋네요. 어우, 또 쳐박았어.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좀 면담 중이어갖고 저쪽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항붕어예요? 네, 항붕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또 왼쪽 대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바람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 네. 저희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네.
이게 다 미끼예요? 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대로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순진하다,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찌 표현이 정직합니다. 찌 표현이 정직하고, 이거 빠졌네요. 찌 표현이 정직하고 침질 타이밍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까대기라 그러죠. 까대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침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제가 주력으로 쓰는 아쿠아텍 X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신규 레시피도 잘 먹고, 근데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신규 레시피가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금색에는 이렇게 아쿠아텍 X를 이용한 걸 사용하고 있고, 은색에는 신규 레시피죠. 신규 레시피로 했는데 사이즈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요거 한 마리만 더 잡고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또 사모님께서 또 과일을 갖다 주셔가지고 과일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어야 되나요? 저녁 먹고 나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트 2마디 이상 올라갔죠? 어이구, 힘도 쓰고 찌맛 손맛 다 볼 수 있는 기회네요. 찌맛 손맛을 다 볼 수 있는, 바로 참 이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특수를 노린다 그러나요? 이 게장하는 거에 맞춰서, 또 더군다나 지금은 뭐 1분만 들어가는, 밑고기 때문에 1분만 들어가는데 이제 고기가 더 풀리고 나면 또 아마 조항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인분들, 가족분들 손맛 보시기에는, 또 때로는 손맛이 너무 그리우신 분들, 조용하고 번잡스럽지 않은 데서 낚시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낚시하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트 또 나왔습니다. 흔히 이제 백수 뭐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쉽게 백수 하시겠는데요. 뭐 보니까 이번엔 아쿠아텍 X 먹었습니다. 이렇게 X 먹고 나왔습니다. 금색이죠? 네. 저는 조금 과일 좀 먹고 좀 쉬었다가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히트. 하하, 2대가 힘들 정도네요. 오른쪽이 쭉 또 올려줬습니다. 한 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이 더 반응은 좋습니다. 혹시나 까다로울 거 대비해서 0.6도 한번 달아봤는데 뭐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저 뚱뚱한 놈이 참. 이번에는 은색 바늘이죠. 은색 새로운 레시피 미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은색 보이시나요? 클로즈업 해야 되나요? 은색, 예, 은색 클로즈업 되나요? 은색 먹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는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집어 먹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집어가 보리가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력이 빠릅니다. 오징어 내장하고 번데기 가루, 특히 오징어 내장 가루로 인해서 집어력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이건 안 먹더라도 옆에 거 다른 먹이용으로 지금 저는 아쿠아텍 X를 쓰고 있는데 이걸 먹게 하기도 유도하기도 빠르고 또 먹이의 섭취도 바로바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뜰 가능성이 없고 보리를 못 넣는 상황에서 집어를 하고 싶을 때도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물성은 제가 4컵 반 말씀드렸는데 조금 내가 힘들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넣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달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는 지나갔고 다시 또 해가 떠 있는데요. 굳이 야간 촬영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어차피 이것도 다 안 나가거든요. 멘트한 게 있어서 제가 잡은 게 또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또 바로 입질 오죠. 침질하면 나옵니다. 이거 봐 나오죠. 예. 침질 타이밍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침질을 안 하고, 옛날 같았으면 바로 침질을 했을 텐데 침질 타이밍이 이만큼 충분히 여유롭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우 힘쓴데, 근데 힘은 좀 많이 씁니다. 정말로. 원래 수심이 이렇게 낮으면 2m 50밖에 안 되면 웬만큼 힘 써갖고는 안 딸리는데 꽤 힘을 쓰네요. 예. 어우 빵빵한 게 전형적인 예전의 항붕어 스타일, 혹부리 붕어인 줄 착각하는, 어우 뚱뚱한 게. 으차. 이게 향붕어도 계속 교잡종을 하면서 변형이 되죠. 형태들이 다양해지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예전에 전형적인 향붕어 스타일이죠. 요런 스타일, 요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힘이 엄청 쓰거든요. 요런 스타일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뭐 백수 찍겠다고, 백수 올해 가기가 전에 백수를 아직 한 번도 안 찍어 보신 분들은 백수 찍으러도 많이 오시겠는데요. 뭐 맘먹고 하면 한 5-6시간 안에 백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희소식일 것이고, 또 찌올림 까대기 싫어서 찌 표현, 여유롭게 찌 표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뭐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특수를 노리려면 올해는, 또 내년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충분히 이런 특수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오픈 특수죠. 생각이 듭니다. 히트. 이번에도 찌표현 아주 좋았죠? 아우 이제 조금 힘드네요. 아우 사이즈들이 꽤 큰 게 많이 들어갔네요. 아우 뜰채질하기도 힘들고. 우. 아우 무거워. 뜰채가 고생이네요. 뜰채가. 이번에도 사이즈 아주 좋은 놈 오래간만에 할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레시피를 쓰실 때는 양반을 다 이거를 달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3231을 넣던, 아니면 어분 단품에 오레오를 잡아놓은 걸 넣던, 이렇게 해서 짝바늘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세목에 내려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 대는요. 바로 입질 들어오죠.
예, 쪼쪼가 일어나는데 조금 한 마디 올라갔죠? 지금 때려도 나옵니다. 근데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챔질하겠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찌표현을 기다리고 봐도 될 정도로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도 다 엄청나게 좋죠. 뜰채가 이렇게 초경량이라서 이렇게 큰 것들을 용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큰 것만 나오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영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자 사용하시는 분 너무 앉아서만 하면 다리 근육 다 빠지니까 때로는 서서도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앉아서만 하면 다리만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오랫동안 즐기는 게 좋은 거라서 또 바로 입질 들어오네요. 이거 때리면 나옵니다. 이것도 히트. 재밌죠? 네. 어우, 이쪽으로 하는 동안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자, 어우, 제압이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이쪽으로 오너라. 으차. 이렇게. 이것도 전형적인 예전에 혹부리 스타일의 붕어죠. 예, 요렇게. 예. 이렇게 또 나왔고요. 팔이 아파서 지금 한 1시간 반 만에 꽤 많은 마리수를 했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본사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정도 됐는데요. 한 마리만 더 잡고 주간 촬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잘 나와서 계속 쉬엄쉬엄 하면서 또 손님들 오면 손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낚시를 좀 즐겨봤습니다. 그래도 뭐 넣으면 바로 입질이 들어올 정도로 조항은 아주 좋고 찌표현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챔질의 타이밍에 시간을 좀 뒀다는 겁니다. 지금도 좀 제가 한 30-40분 정도 자리를 빈 상태에서 낚시를 지금 첫밥을 던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입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제 오른쪽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 그 옆에도 또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낚시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항을 좀 보려고 수심대별로 조항을 좀 보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자대에서도 바로 오른쪽에 낚시를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밤낚시는 어떤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또 입질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량으로만 따지면 지금 주간 촬영한 걸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밤낚시는 또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의 변화는 있지 않을 거고요. 새로운 레시피죠. 새로운 배합법과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붓고 집는 거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히트. 자, 오른쪽 로드에서 입질 들어왔고요. 아우, 힘쓰는 거 봐. 야, 꼬우면 안 돼. 아우, 힘이 대단하네요, 정말.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주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쿠아텍 X 먹었습니다. 금색 바늘이죠. 금색 봉이죠. 이렇게 아쿠아텍 X 먹었습니다. 정리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휴식을 좀 취했다가 밤낚시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밤낚시를 진행을 잠깐 동안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쌍포로 되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여기는 쌍포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입질도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쌍포로
열심히 집어를 해서 입질을 받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테스트 때문에 낚싯대 테스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이제 쌍포를 폈었는데 외포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07과 06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서치를 켰습니다. 서치를 켜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촬영이 또 며칠 있다 바로 할 거라서 그때는 또 전자찌를 쓰는 걸로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촬영 끝나고 또 내일도 개인적인 출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전 전자찌를 쓸 거라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입질이었죠? 조금 까칠스러운 건가요?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조금 점입질이 나오죠? 다음 마리수는 어떻게 입질을 표현하는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빵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어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이 뜰채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뜰채 폭을 한 게 이 폭이 짧으면 이렇게 큰 것들은 폭이 짧으면 튕겨져 나가거든요. 이건 버틸 수 있게끔 일부러 제가 폭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회사에다 드린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큰 것들이 나왔을 때 안에 담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폭이 짧아 버리면 이렇게 큰 것들은 도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이번에도 은색 먹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죠.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뜰채 이동하니까 자리가, 제가 원래는 오른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잘 안 왔는데 일부러 최상류에서 한번 조항을 보려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놓겠습니다. 최상류의 조항도 좀 보려고. 중류는 이미 뭐 그 붕어도인 선배님하고 선배님들이 검증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조금 수심이 더 낮은 최상류 쪽을 한번 앉아본 겁니다. 이쪽에는 안 앉아봤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앉아서 일부러 하고 있고요. 겨울도야지는 지금 중류에 해당되는 곳이죠. 거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도야지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질 표현이 어떤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오, 히트! 입질 표현 아주 좋았죠? 카메라 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몸통을 찍었죠? 65cm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자꾸 나서 이럴 때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힘센 것들이 할 때는 조항이 전반적으로 좋네요. 야간에도 찌 표현도 좋고. 아유, 빠졌네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벌어진다. 아우, 들어간다. 다시 더. 힘내. 벌어진다. 히트! 아, 재밌네요. 이거 찌 올라가는 맛 보는 것도. 찌 벌어지는 거 보는 것도 재밌네요. 자, 제가 뜰채 사용법 때도 얘기했지, 이렇게 힘 좋을 때는 랜딩 내 앞에 올 때까지 뜰채를 잡지 마시고 이렇게 온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와서도 이렇게 치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붙여 놓으시고 완전히 제압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힘이 들듭니다. 으치!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크다 보니까 대도 휘청휘청거리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저처럼 방금 뒤로 빼시라고. 초경량, 낚싯대랑 똑같습니다. 뜰채도 초경량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부담이 없게끔, 내 관절에도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이즈는 어마무시하죠? 보이나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빼고 깨끗하고 사이즈 좋은 놈이, 자 이렇게 깨끗한 놈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뜰채질만 잘해도 자기 피로도의 반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이 뜰채질 잡았다면 이 피로도가, 낚시 똑같이 10마리를 잡아도 피로도가 훨씬 더 있거든요. 이렇게 입질이 피딩 타임이 끝난 거거든요. 이럴 때는 히트! 질 표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질 표현 좋았죠? 아, 힘은 정말로 그거는 맞네요. 힘이 정말 같은 사이즈라도 수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힘은 엄청 세네요. 째는 게 제압이 쉽지가 않네요. 애들이 이제 적응을 해갖고 묵은 고기로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낚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힘들긴 힘드네요. 이번에도 은색 먹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빠져버렸대요. 은색 먹고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입질이 살짝 까칠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231을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던져 놨고요. 그리고 나서 먹이용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콩알 낚시 개념으로. 그래서 찌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변형해서 집어를 3231,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그 몇 번 던지고 남은 거 버리지 않고 저녁 때 쓸 때 쓰겠다고. 그래서 그걸 몇 번 던지고 변형을 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낚시터에 똑같은 자리더라도 패턴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새 낚시터라도 변형을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우, 나노 입질 나오는 거 봐. 때려볼까? 히트! 이번엔 나노 입질이었죠? 자생붕어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나노 입질에 조금 까칠해졌네요. 확실히 밤이 추워지니까 교반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본사에서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 제 옆에서 지금 낚시하고 계신데, 뭐 낚시 관련된 얘기, 뭐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왔고요. 좀 대화를 나누느라고 낚시에 집중은 못했는데, 뭐 조항은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려서, 자 일단 붕어부터 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항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월, 11월, 12월은 4인용 좌대가 5개입니다. 밤낚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찍어보니 2m에서 2m 70 정도라고. 근데 밤낚시는 이 20cm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깊은 데 쪽으로 3번, 2번, 3번, 4번 요런 데를 밤낚시는 조항이 훨씬 좋을 겁니다. 20cm가 조금이라도 더 깊은 데 쪽이 좋을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실 때 마찬가지로 건너편에 2인용 자대도 거기에 반대쪽이 되는, 저는 지금 최상류 쪽, 제일 수심이 낮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밤낚시를 즐기실 때는 그런 쪽을 택하셔서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알려드리고요. 그럼 왜 거기를 안 앉았냐? 거긴 이미 검증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증이 돼서 저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본 검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 앉는다고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한 테스트는 됐기 때문에 저는 한 마리 정도만 더 잡고 카메라는 접고 낚시를 그냥 후배하고 즐기는 걸로, 아니면 후배 촬영하는데 응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트. 아이고 진득하게 지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유, 오늘 밤에는 굉장히 까칠하네요. 까칠하기는. 낮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어찌됐든 약속한 또 한 마리는 나왔습니다. 이 전에 잡았었는데 랜딩을 하다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잡은 겁니다. 은색 뽕 먹고 나왔고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은색 뽕 먹고 나왔습니다. 12시 정읍에 딱 걸렸고요. 요걸로 촬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222번지에 위치한 고일낚시공원에서 오픈 직전에 한번 짬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장교와 2인용 좌대 6개, 4인용 좌대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담한 낚시터입니다. 수심은 2.5m에서 2.7m 정도였는데, 그동안 낚시사랑의 선배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했을 때는 3번, 네, 중류, 제일 수심이 깊은 쪽이죠. 깊은 쪽에서 검증이 됐고, 저는 최상류 쪽으로 일부러 수심이 제일 낮은 쪽에서 한번 즐겨봤습니다. 밤에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낮에는 뭐 낚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입질이 밤에는 좀 까칠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개장 전 뭐 이런 거더라도 기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약간 좀 저녁 때는 까칠한 상태의 입질 표현이 좀 나왔고, 낮에는 충분하게 챔질 타이밍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낚시를 좀 즐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도 매력적인 곳이 많아서 저 잔디밭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취수장이 별도로 구별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음식 같은 것들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서 가족 낚시, 연인 낚시, 또 친구들이 회식 겸 오는 장소로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고요합니다. 별밖에 안 보일 정도로, 제가 가봤던 곳에는 박달산하고 조금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순진한 붕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수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이곳에서 낚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한번 촬영과 관계없이 출조를 할 예정입니다. 물가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감기가 나가지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뵈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